잘 나온다. 그게 있으면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그거 안 보죠. 우리 그 냉장고 배달되면 메뉴를 안 보잖아요. 그냥 써봐요. 냉장고 문 열어보고 넣고 저기 저 얼음 잘 하나 이건 뭐 됐네 그러고 닫아버리고. 근데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상세한 매뉴얼을 GTP 지역에서 오픈을 해놨어요. 이거 쓰게 되면 상당히 잘 나와요. 맞췄어. 그래서 이 프롬프트 구성에 따라서 답변을 잘 해준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보다 나온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GTP한테도 가이드를 잘 주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좋지 않게. 참고문은 요즘도 대부분 그런데 요즘도 잘 못씁니다. 초창기에는 내가 앱스트랙트를 계속 쓰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앱스트랙트 논문의 요약서 쓰고 여기에 참고문을 5개만 잘 찾아서 달아줘. 하나도 못합니다. 한개. 요즘은 그래도 한두 개는 맞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데 요 본문 내용과 참고문의 부합을 좀 확인해서 잘 정제해서 가자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초청에는 가이드가 되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왓슨스를 거 이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센트럴 플로리다인가 거예요. UCF. UCF에서도 그럼 학교 선생님들, K-12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줘야 될 거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오픈에이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 선생님들 같이 리서치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가이드를 줘야 되냐. 이게 정말 생소한 시스템입니까? 그때 나온 단계별 그,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학원 이름이 LA 유니파이드예요. LA 유니파이드는 학원에서 그 완전히 이 미사용 환경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런 미사용 환경을 경우에는 저기 다른 지역 애들은 보니까 LA 유니파이드가 아니고 저쪽 뭐 텍사스 유니파이드는 채찌피트 써서 아이들이 확 올라 성적이 좀 부러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가이드는. 그래서 이 미상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이 가이드가 될 거냐? 그럴 때는 최대한으로 선생님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책비를 쓰지 않는 대신 준비를 충분히 해와서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학습 될수 있도록 평가 관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면으로 작성하고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을 안 쓰는 무대 효과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마지막에 우리가 챗GPT를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같이 살아가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쓰면서 어떻게 아까 워튼스프 같은 방법을 쓴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AI 작성한 리포트를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이런 것들 프롬프트에 이런 쪽에서 극복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가이드 줘서 AI가 만든 리포트를 채점해 봐야지 하는 이제 요구리를 뭐 선생님이 제시했다든지 본인 스스로 연결 한다든지 이런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너희가 AI를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뺏겨서도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인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어요. 요거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좀 많이, 요거 뭐 이미 활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챗GPT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대략 한 6개 정도? 요거는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개발하고, 교과서 학생들하고 협업하면서 나온 경험도 한번 이제 대략 한 6개를 정리해 볼 건데요. 요것을 일반인들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한번 6가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AI가 잘하는 게 이걸 맞춤형이죠. 아까 정말 실력이 없어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GTP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거 선생님한테는 수업 중에 물어보기 정말 뭐하잖아요. 선생님 방정식 어떻게 하면 잘 풀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애들이 바로 웃음부터 튀어나올 거잖아요. 이런 걸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AI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수능 올림피아드 가는 아이들한테 이 고난도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부정 방정식은 변수의 개수보다 문항의 개수보다 수식의 개수가 작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고난도 부정 방정식이거든요. 이 부정성 방식을 푸는데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뭐 몇 개 예를 들어서 풀게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방정식에서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가면서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고 최근에는 뭐 예까지
이그샘플까지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풀어보게 하고, 뒤쪽에 잠깐 나오지만, 밥 주지 마.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밥을 주면 내가 답안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내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답을 주지만 않으면서 힌트하고, 개요하고, 풀이 정도만 나한테 알려주면서 내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 해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자가 초급이든지 중급이든지 고급이든지 맞춰서 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히스토리가 누적을 해요. 너 지난번에 이거 잘 못 풀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풀었어? 정말 실력이 많이 올라갔네. 이런 히스토리 관리가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가 개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 이거 많이 활용하시죠? 장문할 때도 활용하시고, 또 번역할 때도 활용하시고, 외국어 학습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첫 번째로 쓴 게 이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능이 내가 공부하다가 무슨 단어가 막혀. 그러면 위에 이제 지니 같은 마법사가 딱 나타나요. 이러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아니면 다른 교과서 없이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이제 지니 같은 게 있는데 지니아를 딱 클릭해서 이 단어 뭐 보캐블의 뜻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죠.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좀 수준 높은 걸 골라봤어요. 왜냐면 회원, 암, 앤, 레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영혼을 풀어서 뭐 산다. 그런 개념을 회원, 암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회원, 암, 앤, 레드에서 어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까지 친절하게 넣어서 이거는 영혼을 풀어서 영끌 뭐 쇼핑이냐 뭐 이런 정도의 개념 통해서 예문까지 충분히 잘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놀랍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K-12 학생들한테 영어 현지화 활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 문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예문까지 차근차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또 이제 결국은 그 학습자들의 맞춤형 대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문법 교정을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내 발음은 못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로 뭐 꽃을 플라워인데 플라워 해놓으면 모자를 먹죠. 아직까지 그런 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다 문맥을 집어넣으면 돼요. 스프링 플라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뒤쪽에 뭐 밀가루라고 표현해도 자연스럽게 플라워로 담아져보시면 얘가 콩글씨를 구현하고 있고 구사하고 있고 하고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주는 그런 기술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해력. 우리 뭐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도 이 문해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해력이 부정하고 역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부분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데 뭐 방법이 없죠. 열심히 그 문해력을 높일 수밖에. 그래서 이 다양한 단계로 문장을 생성하고 관련된 지구를 제공한 70대 훈련해라. 그래서 이렇게 장문을 해나가고 이렇게 논리를 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주제를 주고서 반 페이지로 뭐 논리적으로 기술이죠. 뭐 두 페이지, 열 페이지로 논리적으로 기술이죠. 그러면 정말 잘하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주제를 한번 던져봤어요. 뭐 작년만 재작년만 해도 화성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한테 시간만 주면 뭐 몇 년 만에 화성에 이주할 인프라를 다 만들어놓겠다. 실험 불능하면서.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 앞쪽은 굉장히 초보적인 과학을 모르는 인문학계 입장에서 물어보고 오른쪽은 그래도 이공계 좀 전문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양쪽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요건 초보자들이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 요것은 전문가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아요. 근거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면 뭐 핵폭탄 터뜨려서 만든다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라서 선생님이 내일 우리 스마트폰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내일 이거 토론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쉽게 물어보고 뭐 장점, 단점 각각 세 가지씩 정리해줘. 그럼 쉽게 설명해줘.
요거 조금 요즘 아이들이 또 똘똘똘하니까 대충 보고 있다가 찬성 이전에 이런 게 있구나, 반대 게 이렇게 있구나 해서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내 지식을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우러러보겠죠. 뭐 이런 정도의 토론 연습에도 활용하는 거 가능하고, 뭐 대학생도 당연히 가능한 수준. 저희도 영어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시제보드 할 때 약 30% 학생들이 어, 문제 풀어보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예상 문제. 네, 예상 문제 출제해서 제가 또 해봤습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그때 주관식으로 이렇게 딱 냈어요. 이쪽에서 그 사지선장 하나 만들어서 고구려 공국자 사지문자 하나 만들었더니 얘가 좀 진짜 꾸 앉았어요. B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은 C죠. B는 동명 상황이 아니라 동명어 객체 뭐 많죠.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안 풀어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뭐 리터러스도 중요하고 작문 능력도 중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막 생각나는 타이핑을 막 쳐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매끄럽게 바꿔줘.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시습관을 하루아침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어인가? 그러니까 시습관 하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서 보여주고 있고, 뭐 자신이 잘하는 가정환경 좀 애매한 표현 때문에 개의 성장환경 가장 비근한 얘기다 했더니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적인 어투들 요 풀어주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뭐 우리가 학습을 시켜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대해서 어휘, 문법, 논리 구조까지도 수정을 해서 나한테 주고 있다. 이게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논문 프로그래딩을 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특허를 한 편 내잖아요. 특허를 한 번 내면은 보통 저희가 특허 초안을 쓰고 특허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보통 2, 3주, 길게는 뭐 한 달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허 쓸 때 필요하면은 최상위 도면 한 장만 가지고 특허 사무에다 딱 던져요. 이거 가지고 특허 출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챗GPT에 던집니다. 이거 가지고 특허 출원하면은 뭐 5분, 10분 만에 만들어줘요. 근데 놀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 진짜. 더 좋은 거 뭐냐면은 저희가 특허사무소 계신 분 혹시 가족 관계자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특허사무소에 한 번 출연하잖아요. 특허 출연할 때 250만 원. 여기에 그러니까 특허 출연 내는 비용만 30만 원 가량 들고 그러면 200만 원이 세이브돼. 그 다음에 특허 딱 출연되면 성공보수를 내요. 그때도 250만 원 가량 들고. 그럼 총 500만 원 들잖아요. 근데 한 50만 원 내로 다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달에 200만 원 그냥 세이브했어요. 잘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퀄리티고. 저희가 특허청에 들어가면 변리사 쓰잖아요. 아마 변리사가 한 5, 6년 정말 각광받는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각광받아요. 근데 저희 그 챗GPT나 클로드가 그 변리사의 역할을 지금 뺏어간 거예요. 저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클로드를 쓰는데 저희 직원들이 20명인데 20명한테 전부 클로드 계정 하나씩 다 줍니다. 20불씩. 그러면서 비용을 이만큼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변리사 힘들다.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 구글의 노트북 LM 있잖아요. 구글 노트북 LM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소장을 쓰려고 해요. 대비해 주세요. 비싸요. 정말. 요거는 제가 저희 회사가 서초동에 대법원 옆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법인들이 거의 수백 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교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실이 왔습니다. 노트북 LM에다가 소장 작성하는 내용을 대충 적당히 기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판례까지 쭉 참조해서 이길 확률까지 적어줍니다. 맞아. 그러니까 변호사를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죠. 이제 기계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잠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 흘렀는데 어쨌든 어, 이런 서류 작성하는 거, 문구 만드는 거 이건 뭐 더 이상 사람보다 원체 잘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뭐 홀루시네이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홀루시네이션은 우리가 챗GPT를 쓰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보기 많이 됐는데 요게 제가 2023년 챗GPT 나오고 바로 다음에죠. 4월 달에 테스트한 거예요. 4월 달에 테스트할 때 요게 정답이고요. 문화생이 국가문화재부터 읽어보면 후민정음 반포가 1446년 20편에 나왔다. 그런데 요거 챗GPT입니다. 23년에 물어봤더니 요때 제가 당시에 물어본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4월, 5월 말에 또 물어봤어요. 또 엉뚱한 답변이에요. 6월에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는지 이번에는 몇 년지 안 해요. 계속 연말이까지 안 뽑혔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해요. 그리고 별표 두 개 붙은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LLM 문법이죠. 요거 이제 올 초에 제가 끊은 건데 뭐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하게 검색까지 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지난달에 챗GPT를 구글 썼어요. 구글이 이제 성능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구글 가지고서 논문을 우리 직원이 쓴 리뷰를 하고서 몇 개 참고문을 이거 참고문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 10개를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정도로 여전히 그 참고문은 좀 신중하게 붙여봐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논문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즘한테 치팅 못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겁니다. 예. 뭐, 요 두 가지 파트에서 정리를 조금 하면은, 앞으로 이 에듀테크 쪽에 할 내용들,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을 많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앤드류응이라고, 우리 AI 소사이티에서 뭐, 우리말 속된 말로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힌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분은 그 노벨상 그 튜링 어워드를 못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액티브하게 가장 많이 활동을 해요. 앤드류응이라고. 이분이 요 딥러닝 AI, 그 다음에 더 배치, 쿠세라, 여기에 주로 교육적인 거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 뭐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요 세 가지 중에 요 딥러닝 AI, 쿠세라 여기 들어가 없다 그러면 이상한 분.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저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모든 AI 세트까지 노하우, 그다음 예제, 그다음에 스크립트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찾아오셔야 되고요. 공대생들이 활용하는 뭐 GitHub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요거는 입문생들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면 할수록 유용한 자료 되십니다. 그럼 이분이 자선사업하냐? 아닙니다. 이분이 오픈 AI에서 파견 나오십니다. 저분이 다 옆에서 보조해 줍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한국의 AI 소사이티 또는 한국의 AI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는 미국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생태계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이 뭐,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LLM의 작동 방식을 나는 요약하는, 뭐 책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막 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검색만 해보시면 예제까지 싹 올라왔습니다. 프롬프트 싹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언급하고 싶어요. 제가 애틀에 있을 때도 유네스코하고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유네스코 하면은 전 세계 교육과 관련된 뭐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서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AI 또는 챗GPT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해줄 때 요게 요것도 2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24년도가 나왔는데 가이드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조금 애기의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한데 이 백서가 상당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요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해라 하는데 챗GPT가 내놓은 리스판스가 사실이어야 돼? 아니요, 그럼 쓰지 마세요. 너무나 명확해서 조금 빈정상하는데 어쨌든 이 요런 가이드에 따라서 챗GPT를 도입을 하거나 학교 현장을 활용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과가 사실이어야 되나? 아니요, 그럼 쓰지 마. 결과가 정확한지 누가 이거 검증해 줄 수 있던 니네 조직에 우리 조직이 없어요. 그럼 쓰지 마. 막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도에 네가 책임질 수 있어? 감당 가능해? 없어요. 그럼 쓰지 마.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계산기, 그 다음에 그 공대생들이 그 비싼 공학용 계산기 쓰거든요. 예전에 이거 그 시험 볼 때 들어가서 쓰는 거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대생들은 시험 볼 때 그 공학용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계산기 들고 와서 시험 치거든요. 이것도 들어갔고 그 전에 주판도 있었잖아요. 주판 치는 친구들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암기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손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주판, 계산기, 그 다음에 옥상태에 는 검색기, 이거까지 다 극복했는데 챗GPT쯤이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MIT 테크니컬 리뷰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해나가야 된다. 이런 기술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조할 때 캘리브레이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 아마 이쪽이 유네스코 베이스가 파리에 있거든요. 여기 아래 약간의 유럽적인 보수 이름들. MIT는 뭐 당연히 저쪽 그 공학 쪽에 최고의 학교니까 저 앞서 나가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상충적인 개념 이러면서 이제 기술도 발전해 나가고 교육도 발전해 나간다. 보면은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한국에서는 AIT 교과서가 있는데 AIT 교과서는 지금 살짝 망해버렸는데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천재, 비상, 아이스크림, 미래까지 저희가 AI 튜터링 솔루션을 어,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뭐 거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만 막 1억씩 때리는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요거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요건 좀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AI feedback 교과서가 보조교재로서 지위가 좀 내려앉아서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좀 분위기가 처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충분히 하이테크, 모던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예술, 복습, 이걸 충분히 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터치,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 최대한 아이들한테는 그 현장 교육 위주, 그 다음에 감성적인 교육, 진로 교육,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자. 그래서 기술, 하이터치를 강조하면서도 하이텍,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하면서 이 두 가지 실현하게끔 교육 현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리프레스에 있는 그런 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했고 제가 30분에 끝내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제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 들어와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인문사회 인재, S를 기여와 전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늘 나오는 우리 사회적 이슈들 있죠. 공대에서 하는 뭐 취업, 가장 중요한 문제, 취업 잘 되는데 인문생들은 취업 잘 안 돼요. 뭐 요 옆에 우리 연구단지에 뭐 S만 해도 뭐 행정부서사들 취업하는데 뭐 100대 1막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문 쪽에서 취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 그게 현실이고 점점 더 이제 챗GPT 또는 LLM이 나와서 거의 전문가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인문 승객이 인문 학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AI가 번역, 작성, 분석 업무 정말 잘합니다. 저희도 거의 끼고 살다시피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일이 너무 많네요. 굉장히 어려운 업무에서도 기초적인 작업해서 그러면 기초적인 작업 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하나하나 핀포인팅 해석해 가면서 하면은 예전에 3일 걸리던 거를 뭐 30분 내에 할 수도 있고요. 3달 걸리던 거를 일주일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업무 순서는 그만 몇개 안 될게요. 그다음에 이런 심지어게 단수 번역, 뭐 단수 문서 작성, 단수 문서 이거 하는데 너무 잘하죠. 사람들. 그다음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요즘 저희 회사도요. 초보 프로그래머 시험을 못해요.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GPT한테 코딩 시키잖아요. 이렇게 코딩 업무 대처해줘. 그러면 뭐 예전 같으면 우리 주니어한테 야 이거 코딩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한 3일 일주일요? 챗GPT나 클로단 시키잖아요. 10분만 해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22불 또 20불만 주고서 한 사람 채용하는 거 나오거든요. 하물며 이 인문사회도 이사하고, 그 다음에 코딩 모르면 교태란 사회도, 그 다음에 취업시장의 상대적으로 불리기, 뭐 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AI가 공대 생명이 아니야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부분. 이게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늘 있다고 봐요. 이게 저희 이제 유영애 교수님도 아시는 저희 딸이 어, 원래 충대 인문학과다가 저희 수도권에 있는 언어학과로 갔어요. 언어학과 가면서 제가 컴퓨테이셔널 링구이스틱을 하라고 제가 꼬드겨서 제가 딸한테 멘토링해서 하거든요. 이쪽에 좀 이유가 나와. 그래서 AI 관련 문제에서 똑같아요. 파이썬 공부를 할 때 뭐 한 달 동안 끙끙 대더니 못하겠대. 지금은 잘합니다. 그 채찍대 도움을 얻으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멘토링 해나가면서 얻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4대 메이저 비상 청실 아이스크림 미래니 가서 출판 부수 수로 탑4에 탑티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업체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저희는 20명이 일하고 예를 들면 청재 같은 경우에는 또 AI 투자로 가서 인원만 130명. 어마어마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가 저희다. 다 필요한. 이게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대생들이라서 공원적으로 풀지만 저희가 못 푸는 부분들, 과목 전문 지식들, 그 다음에 인문적으로 판단하고 공감하고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 저거는 공대생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람 전문가, 인간 전문가가 다뤄야 되는 영역. 그래서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 교육 설계, 이 교수 학습법, 이거 공대생들한테 맡겨 갑니다. 그 다음에 에듀테크, 휴먼 리소스, 그 다음에 미디어 AI. 이거 공대생들이 절대 못하는 아무리 챗GPT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알싸리 던질까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프리미엄 시대. 예를 들면 공대 출신 아닌데 AI 쪽 프로젝트에 필요를 맡아요. 이분도 주가가 장난 아니에요. 그 작년에 발표된 AI 그 소프트웨어 그 인력 표준 요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AI PM의 가격이 아니 IT PM의 그 인건비가 1,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AI 프로그래머의 인건비 750만 원. 그 정도로 이 AI PM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걸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걸 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 준비해 놓게 되면은 꽤 보장된 면면으로 퍼센트가 보장될 거다.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인문사회 접근성,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포함한 AI 데이터, 프롬프트 윤리에 관련된 요 두 가지를 정비하면 차별화된 경제를 구성할 것이다. 결국은 뭐 주절절 제가 어렵게 써놨는데 이 T자의 영역, 우리가 뭐 일본어, 철학에는 철학, 그다음에 홍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깊은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의 도움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도움을 잡고 원래 T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T자의 영향이라는 건데 이 T자 영향이 이거예요. T자 영향은 우리가 필요할 때 챗GPT의 도움을 얻거나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나머지는 뭐 도구가 워낙 좋으니까 도구에 도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역량 이거는 꾸준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융합이 낫다.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미국의 잡 시장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들 졸업생들이 취업할 때 너무 힘들어요. 챗GPT나 클로드 때.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터뷰를 보고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직원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채용을 했는데 거의 50명이 어플라이 됐어요. 그중에서 저희는 한명 뽑는 거. 이게 엔지니어들 이렇게 취업을 힘들어요. 그중에 제가 그 수도권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원한 전공자 한 명은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취업시장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 동기들 10명 있는데 한 명 취업했다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초보 컴퓨터 엔지니어들, 컴퓨터 걸. 그래서 어,
역설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기회가 있는 게, 그 시점에 저희가 한 명을 더 뽑았어요. 입문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0대 정도 경력을 뽑았는데, 뭐, 적절하게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재를 뽑았어요. 제가 원하는 점. 그 프로세스를 제가 다 설명, 그런 식으로. 요즘은 그래도 뭐 그 수치로만 보면은 뭐 헷갈리긴 하지만 비슷해요. 저희가 리크루팅하는 비율도 그렇고, 지금도 뽑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는 도구예요, 솔직히. 저희가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맥락을 파악하는 거는 입문하시는 분 훨씬 잘합니다. 이건 뭐 증명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대충 그 제가 멘토링 하면서도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에듀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듀테크 플랫폼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듀테크 쪽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 흥미고 같은 거, 그다음에 듀오링고, 쿠세라이야. 쿠세라는 아까 제가 그 앤드류 설명하면서 들었던 그 슬라이드도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뭐 체그메이트라는 거, 요걸 쓰게 되면은 저거 좀 암적인 준비입니다. 학교에서 오면 일단 선생님 숙제 내면은 저희가 숙제해 아이들 안 좋은 건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다. 한다도 조금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이드 이펙트인데 아이들한테 답안지도 공부시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몰려요. 이 숫자 때문에 투자사들이 뭐 1,500억씩 투자를 했어요. 실제 한다한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교육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 답안지도 공부하는데 이거는 학력 신장에 도움이 안 돼. 좀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건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좀 안 좋은 도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한때 매스프레소가 우리는 에듀테크에서 아니에요. 검색회사예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약간 명함이 가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큰미고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그 참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죠. 문제가 딱 주어져요. 그럼 답 절대 안 줍니다. 답 안 주고서 문제의 단계마다 풀이 과정을 안내하면서 힌트 주고 모르면 개념 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식문답법 풀어나가는 교육적인 가장 정석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여기고. 듀오링고는 뒤쪽에 잠깐 나오겠지만 써보신 분 있을 거예요. 듀오링고가 코로나 때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인데 코로나 전에 창업을 한참 전에 했다가 상장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가치 인정받고 있고 뭐 거의 DAU 거 5억 이렇게 됩니다. 명수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뒤쪽에 잠깐 한번 설명 드릴 텐데 어쨌든 그 여기에 이 두 업체의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인문 쪽 직원만 50명 넘 30 채용된 지 그만큼 활용거든요. 어쨌든 에듀테크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정확히 19명인데 비공개 출신이 5명 그 정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래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많고 아까 천재 이상 할 것 없이 비교육 쪽 콘텐츠 만드시고 하는 분들이 저희보다 최소한 5배. 그만큼 여전히 이쪽에서 인문 쪽에 소요가 많다. 과목별 소요, 교육적 소요, 그다음에 심지어 심리학 배경의 소요도 상당히 많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대놓고 이 소프트웨어 만들 거야. 이미 만들었고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글 같은 플랫폼보다는 아주 특화된 버티컬 마켓을 타겟팅해서 시트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좀 넘어가시고요. 에듀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대충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LLM이 요소 먼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에듀테크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그 단계별로 쓰여진 교수들 이것을 보통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 파이프라인에 LLM은 요즘 반드시 들어갑니다. 에듀테크 회사든지 교과서 회사든지 에듀테크 그 대기업이든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뭐 요즘 잘하는 뭐 빨간 펜, 대교 이런 거 무조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쪽의 수요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그 에듀테크 CP를 만드는 또 서비스를 만드는 파이프라인의 전체 얼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 반드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링구스틱을 반드시 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예요. LLM에서 이 NLP를 다 해줘요. 자연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히스토리가 뭐 50년이 넘어요. 이 영역이. 우리 컴퓨터 소사이티에서 발전된 히스토리만. 여전히 뭐 LLM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스킬로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부 스킬에 들어가서도 교육적으로 마사지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장기에 감정 분석, 언어평가, 번역. 이 아무리 LLM이라 해도 틀린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세밀하게 터치해야 될 부분 반드시 있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그래프. 이 지식 그래프가 되면은 우리 방정 씹으려고 그러면 인수분해 알아야 되잖아요. 인수분해 알아야되면 뭐 최소 공배수, 최소 공약수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런 그 지식 간의 체계를 다루는 게 이 지식 그래프. 이 지식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이 지식가 있어야지만이 이 에듀테이크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이거 공대생들이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뭐 과학의 영역, 생물 영역, 이거 전문가들 다 못해요. 그 다음에 적응학습 문제. 기계는 체크만 해줍니다. 어느 시점에 이 친구가 2차 방정식에 뭘 틀렸어. 뭐 이런 정도. 히트를 쭉 남겨주죠. 그 다음에 오답 패턴이 있어요. 이 친구는 분수를 이상하게 못해. 분수 중에서도 뭐 진분수, 감수를 뭐 구분을 못해.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시절에 남기죠. 요거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게 해줘요. 그 다음에 처음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걸 해줬는데 점차 높여줬다든지, 점차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 그게 어댑티브 트레이닝, 어댑티브 러닝.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달리티 측면에서 막 손글씨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인강 틀어놨는데 딴 데 보고 있어. 그럼 얘가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합니다. 개인정보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번 학기, 이번 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역량 부족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체로 다 있어요. 이게 현재 에듀테크 파이프라인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고전 성관계에서 AI가 해주는 장점 이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AI가 해주는 게 이런 이점이 있죠. 1대1로 그 러닝 패스 이거를 AI가 어댑티브하게 풀어주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학교에서는 한두 번 시험 볼까 말까? 초등학생들 요즘 시험도 안 보죠. 그런 것들을 AI는 실시간으로, 마이크로 레벨로 언제든지 시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학력 가지고 있죠. 그 학력을 본인한테 알려주고 마는 겁니다. 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하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 기존에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주입식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경로 추천해 주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전에 술 드셨거나 뭐 가족사가 뭐 복잡한 게 있다 그러면 못 해주잖아요. AI는 항상 동일한 품질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 개입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좀 나와요. 교육관에서 그러자. 이거 하나하나가 공대생들이 못하거나 채찍피드가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감수 또는 검수를 해줘야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법률 기준으로 천재교육이 1등인데 채찍피드에 맡기냐? 절대 안 맡깁니다. 자기네 독창적인 독보적인 커리큘럼, 교수학습법, 문제은행, 그 다음에 멀티모달 데이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런 자산들을 채찍피드에 던지냐? 안 던집니다. 내부적으로 힘들어요. 채찍PT한테 그 중요한 자세히 가는 걸 싫어해요. 꺼려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일부는 사람이 하고, 일부는 저희 같은 AI 엔지니어라고, 일부는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들 또는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한 20명 붙는데, 그쪽은 뭐 100, 20, 30명이 붙어서 AI 디텍터를 만든다. 보시면. 그래서 하나하나 다 영역별로, 요것도 인간 파이프라인이에요. 요 전 페이지는 그 컴퓨터의 파이프라인, 인공지능의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거는 인간 파이프라인입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3레벨로 에듀테크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밀크티라고 하시죠. 밀크티의 이 기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3레벨의 사업 과제 책임자가 요거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못 쌓인 딱히. 요번에 밀크티는 과학에서도 생물 영역에 방점을 맞추는데
생물 영역에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 요게 교육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왔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과정 설계자 있죠? 콘텐츠 기획자,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뭐 멀티모달 데이터, 예를 들면 나비를 만나고 나비 사진이 뭐 1,000종이 있어. 부족한 게 또 필요해.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디자인. 그런 콘텐츠 기획자들.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그 화면상에 보여줘야 될 거냐? 그것을 화면상에 그 글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영상 나오는 그 플레이어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 그다음에 AI가 또 욕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드레일도 하나한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 있게 스토리링 해나가는 거. 요것도 다 디자인 돼요. 그래서 요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과서가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나하나 커리어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커리어를 제가 어떻게 한번 추천해 줄까? 제가 멘토링, 아니 뭐 솔직히 뎁스 있게 못했지만 그 멘토링의 경험,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들어온 친구들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또 다른 멘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타임라인을 한 1년 정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첫해 뭐 한 3개월 정도는 AI 리터러시. AI 리터러시의 정의는 기초를 쭉 한 번 더. AI 리터러시가 뭐가 두 가지. AI 리터러시의 기초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에듀테크 플랫폼, 아까 얘기한 뭐, 흥미고, 이런 플랫폼, 어떻게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 공모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웃기웃대고 공모전도 준비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 인턴십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커리어를 준비하면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에듀테크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뽑을 때도 이런 직원들을 위주로 좀 뽑아요. 저도 그렇고, 옆에 에듀테크 관련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런 것 기반으로 해서 주니어 PM을 해. 특정 프로젝트에 전체 어, 전체 과목을 들고 과목 중에 특정 부분을 맡아서 수행하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이 생각보다 자립심, 그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꽤 잘해요. 저희 쪽에서도 사실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원 들어갔는데 똑같은 나이의 친구가 충대 나온 친구가 저희가 뽑았거든요. 근데 좀 선회지 않아요. 뭐 그런 정도로 어쨌든 주니어 게임 역할을 맡아서 선회지 않아요. 이런 나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3년 정도 경력이 지나면은 여기로 갑니다. 글로벌 엑스테크. 예를 들면 구글에 아까 똑같은 만든다든가 그쪽에서 계속 사람 뽑아요. 누구라고 하는데 뽑 거의 몇 백이라고 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 뽑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경력을 하고 나면은 이제 7년 정도 하게 되면 뭐 거의 이 정도 커리어면은 내부 컨설팅 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봤는데, 스탠퍼드 대학하고 맥킨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하고 맥킨지, 뭐, 세계경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를 조합해서 인재보고서 나온 게 2013년, 14년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드리냐? 비판식사고 뭐 기본이죠. 의사소통 잘하는 친구, AI 활용, 점차 크고 있습니다. 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9였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하는데 이런 수학적인 정통적인 경영 방식에서는 이쪽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쪽에 한번 잠깐 언급할게요. 그다음에 뭐 팀을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차트를 기반으로서 설명하신다 그러면은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 AI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코딩 필요 없어요. 코딩 다 해주거든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과기부의 가장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국내 쪽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엔지니어는 아니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내가지고 철도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철도 예약을 하는데 자기가 짰대요. 어떻게 짰냐 했더니 뭐 프롬프트를 두 줄만 줬대요. 클로즈한테. 근데 앱을 만들어줬대요. 그냥 그거 그대로 써. 그 정도로 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순하게 나 코딩 잘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툴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AI를 잘 쓰면 된다 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AI한테요.
프롬프트를 딱 주면은 정말 정리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도 이거 두 줄로 이렇게해서 세 꼭지를 이렇게 해서 그냥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소화해서 누군가한테 나의 보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특징이 돼야 되는 설명은 방법이 없어요. 연습 많이 하시는 거 프레젠테이션 또 발표 연습 많이 하시는 거죠. 그건 뭐 개인 노력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거고 질문을 잘하는 거 프롬프트 엔진을 어떻게 GPT한테 잘 던져줄 수 있거든요. 이게 관건이죠. 이것도 아까 내가 뭐 딥러닝.ai, 셀업 거기 들어가면은 좋은 프롬프트 엔진 쓰는 데 맞습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예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금방금방 잘하거든요. 이제 런 바이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잘합니다. 그다음에 윤리경과 사실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적어놨지만 AI만 잘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리터러시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코딩 배울 필요 없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필수, 핵심, 권장 이렇게 한번 세 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필수는 개념적만 하면 돼요. 사실. 딥러닝이 뭐고 AI가 뭐다, LLM의 원리 제가 앞으로 쭉 설명 그 정도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요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남들보다 조금 특별점을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그냥 어머어머 해줘 이거예요. 근데 지도학습은 뭐예요? 어머 해주는데 이렇게 해줘. 이게 지도학습. 이렇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 LLM이 주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실은 그 오픈AI가 실제 이거 제가 8개명 있다고 했잖아요. 8가지 프롬프트 엔진 같이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만 잘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줄 때 아무거나 주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명시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주는 거는 잘한다. 뭐 그런 것들. 요게 개념적으로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막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있는 데이터는 이거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가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없는 데이터를 가서 많거든요. 우리가 얘들을 뭘 활용할 시점에서.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잘 머릿속에 트레이닝이 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코딩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클로드에 돈 받지 않았는데 제가 코딩할 때는 클로드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상식적인 수준은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안 줘도 되는 채티피티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복잡한 코딩은 그 오퍼스 쓰고 또 좀 덜 복잡한 코딩은 클로드 중에서도 소넷 쓰고 막 이렇게 해.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은 하이쿠 돈 훨씬 더 써요.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은 복잡한 오픈스 쓰잖아요. 10분도 안 돼서 안 날아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코드가. 그래서 하이쿠, 소넷, 오퍼스를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AI 도구를 뭐 코딩 측면에서 활용할 때 그렇게 쓴다. 뭐 하는 부분. 그래서 떤 경우는 챗GPT가 잘하다. 이런 것들 장단점은 써보시면 금방 이제 답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 의료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협력을 좀 해놓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인사이트를 내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의료적인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 속에서 풀면은 저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데이터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인사이트가 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점점 해보시면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권장을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비용, 제 월급에 비해서 좀 그런데, 보통 AI, 응용 프로그래머 평균 임금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데, 데이터 하시는 분들의 연봉, 월봉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의 좀 가치가 있습니다. PM의 경우에는 1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나의 가치, 프로페셔널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필수, 핵심, 권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세 가지 역량을 경매한다 그러면 나의 연봉이 퀀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봉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AI 리터러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AI 리터러시에 방금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합의트랙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점차 내가 스킬들을 쌓아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인문학도들이 잘하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데이터에 나온 숫자보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끄는 걸 잘 아시거든요. 실제로 같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장점을 발휘해서 맥락부터 파악하고 나서 안에 있는 세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일단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전체 고객에게로부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야 되겠다. 큰 줄기를 가지고서 세미나 수차를 풀어나가는. 이때는 이제 뭐 공개성 들어가고 못하는 협업하다든지, 다른 도메인 스페셜리스트로 협업 분야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영역별로 조금 아까 그런 영역에서 어떤 영역별로 다룬다는 걸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제가 아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멘토링 있는 그 친구한테 이것 때문에 사실 했어요. 현재 그 LLM이 언어 모델이거든요. 언어 모델의 핵심은 아주 자료를 데려가면은 컴퓨테이션 링구스틱이거든요. 컴퓨터 링구스틱이 LLM의 원리를 높이 둘 수 있는 최고의 기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또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막 떠밀어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수학 오면 처음에 엄청 힘들어해요. 뭐 매주 미팅하고 타이트하게 주간 미팅하고 보고서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저녁만 되면 얘가 진짜 멘붕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선생님 볼 그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쪽 가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컴퓨터하고 인문학하고 공력적하고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는 게 NLP고 컴퓨터 링구스틱이거든요. 이쪽에 가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보고 좀 마찬가지로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 쪽에서도 그렇고 교육 쪽에서도 NLP가 가장 쓸모가 있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CTO가 NLP 전문가거든요. 임시로 박사가. 그래서 저희 CTO가 이제 저희 회사에도 핵심이고 저희 모든 그 에듀테크 업체, 그 교과서 업체에 그 인터페이스도 붙이면서 거의 신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를 하고 있건 아니면 뭐 어학을 하고 있건 다른 분야의 인문 쪽을 하고 있는 쪽에 NLP 쪽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여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가 최소 5개가 계속 운영이 되어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바쁜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은 여전히 아직 소요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쪽에서는 그 문장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싱 하고 있고 텍스트 코퍼스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교수님도 언어 그 코퍼스 학회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LLM과 직접 연결되는 게 이쪽이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는 이거 되게 등한시해요. 근데 오픈 AI, 구글 이쪽에 가면요. 이분들 다 있습니다. 이분들 그 구글 회사에 가면은 그 영역별로 포지션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교과서 업체들에서도 이거 전공하신 분들이 출연을 한 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영역별로 이런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를 잘 특화시켜서 하게 된다고 하면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보다 좋은 미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제 생각. 예, 뭐 듀오링어는 잠깐 얘기 들어보고요.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듀오링어 얘기 들면은 진짜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 정말 회사 같이 엉망이었어요. 이게 왜 떠냐면은 그 토플에서 미국 대학교에서 토플 그 시험 성적표를 보잖아요. 이게 온라인 시험. 그래서 토플 코로나 시절에 약 1,500개. 그러니까 ETS가 가지고 있던 미국의 인스티튜트, 뭐 대학들 포함해서 약 1,500개 정도의 기관에서 이 듀오링고의 시험 성적을 봤어요. 그래서 회사 가치가 1,000배 가량 성장했어요. 그때 핵심을 보면 이 회사 내에 50명 이상의 언어학자를 상시고용해서 이 언어학적인 논쟁을 풀고 있고요. 하는 일들 보면 문법 규칙, 오류 유형 분류, 수의 교육 그런 것을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 똑같은 정답법으로 정답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150개 국어 이상에서 무료로 GPT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 교사들도 수업기가 돼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희 회사도 좀 나갔는데, 리드가, 리드하고 베스프레소, 리드는 지금 뭐 별로 안 좋은데, 베스프레소 여기 2,500원 투자를 받았는데, 뭐 살짝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반 이상이 인문 출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프레소 판단 수학 문제 풀이해주는 사이트죠. 여기도 1,500원 이상 투자 받았는데, 상당한 수의 인문 사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뭐 비전공자들이 공개한 친구들이 5명 들어가서 4개 메이저 교과서의 솔루션을 모두 주십니다. 예, 거의 마지막 끝났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제 멘토링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1년 동안의 기간 두고서 AI 기술의 기반을 3개월로 구축, 그다음에 전공 AI 융합 탐색, 실전 프로젝트 경험, 그다음에 취업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스펙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건 이상의 AI 활용 포트폴리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뭐 챗GPT 쓰고 AI 기초 개념 수강하는 거 아까 쿠세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더베이시나 뭐 쿠세라 구독하는 거, 그다음에 챗GPT로 뭐 물어보고 필요한 거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전공 연구에 AI 쪽 적용되고, 초 이런 도구들 사용해보고 정보 조사해보고 요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AI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경진대회인데 AI P대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850개 팀이 들어왔는데 제가 맡은 섹션에는 제가 ABC 세 그룹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한 그룹을 제가 250개 팀을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2단계 평가를 했고 2단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단계 평가 걸러진 팀이 제가 80개 팀을 또 평가하는데 거기 아쉽게 충대팀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있었으면 제가 어쨌든 그런 팀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에 850개 팀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되잖아요. 장사상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주로 모집하거든요. 되게 좋은 컴피티션인데 이런 공모전, 해커톤 적극 참여해 보시면요.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요거 정도는 플랜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경험상 한 번씩 다 해보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다들 해보시는 것 같고 이런 공모전은 떨어지는 인간을 것도 있잖아요. 한번 설계해서 진행해 보면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필요하면 요즘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막 열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 알아서 해주세요. 예를 들면 공모전에 요번 공모전은 특별하게 독퍼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LLM 모델을 지금 네이버, 뭐, NC소프트, SK, LG 이런 업체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차피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장점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많이 도움을 주게 될 거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딱 6시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또는 어디서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면 답변을 하겠고요. 네, 뭐 아까 AI 리터러시 필요한 부분들 이런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가 정도인데 여기도 필요한 도구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뭐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캔바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유용하는데 이 웹버전을 잘 만들어주죠. 필요한 자료. 사실 제가 소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마지막 파트 3는요. 제가 스크립트를 쫙 주고서 클로드한테다가 PPT 만들어서
잘 만들죠. 네.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고, PPT 배열 배치를 하는 구성을 해주세요. 이런 시간 만들어줍니다. 이걸 잘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마사지 좀. 그, 그 앞에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제가 제 히스토리에 찍어가지고 잘했어요. 예, 6시 빼면 못 끝났습니다. 너무 시간 잘 나와.